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손상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할 때 아마 그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박지원의 인생 자체도 그렇고 뭐 정치적 이력이나 그리고 미심쩍은 사상 뭐 여기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에 임명할 수 있을까? 또 한 발 더 나가서 하필 이 시점에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가? 아마 대체적인 의구심이 그거였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박지원은 안철수를 따라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민주당과 거리를 두었던 인사였습니다. 특히 꼼수 정치의 달인, 뭐 정치구단, 하여튼 박지원에게는 덕지 온갖 수식어가 그리고 달갑지 않은 이미지가 너무도 강해서 박지원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정치적인 해석은 물론이고 작당이라는 오해를 받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원이는 보통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거야, 안 돼. 그런데 예상외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내는 이 특이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실력을 문재인이 정권 말기에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특검이 실시되고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박지원은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과연 정몽원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당했을까? 아직도 미궁입니다. 또 하나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등을 꼬셔서 무려 62명이나 탄핵에 동조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찬탄파 62적. 당시 새누리당에 62적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박지원이 새누리당 김무성 등을 꼬셔서 성사를 시킨 겁니다. 세월을 한참 거슬러 저 위로 가면 80년대 전두환의 훈장까지 받았을 정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대적 영웅이라고 칭송했다가 막상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5.18의 역적처럼 몰아붙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민주당을 탈당해놓고도 국정원장 시켜준다니까 덥석 물어버린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이런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문재인의 속내가 그동안 상당히 궁금했는데 역시 박지원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의 지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임명 이후에 밖으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박지원이 진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을 하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얼굴도 보니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 원래 새해가 되자 그는 접었던 발톱을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이 올 1월 31일인가 국정원장 임명 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것들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국정원장 취임 후에 6개월간 인터넷에 허위사실 등을 올려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43명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좀 조용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터뜨린 것입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이라는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야당이 적극 반발해서 정치공작이자 박지원의 술수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사찰 문건과 관련 박지원이 사태 배우로 주목을 받았고 사실상 4월 보궐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왜 하냐면 박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한 거예요. 헛다리 짚었어요.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박지원을 겨냥해서 정치적 술수에 대가라며 이미 오래전 유물로 사라질 줄 알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행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의 황보승희 의원은 박지원을 겨냥해서 이건 박원영의 정치공작이야 고도의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박지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난 이력들 때문에 야권의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논란의 발단은 SBS가 지난 9일이죠.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는 이걸 인용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299명의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가 문건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사실상 사찰 문건이라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SBS 그 보도에서 인용이 된 국정원 고위 관계자.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겁니다. 뭐 우리도 의심하는 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야당은 박지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폭로,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이 정권이 출범한 지 4년 동안 쫙 된장 묵히듯이 묵혀두었다가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이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걸 들고 나와서 부산 민심에 불을 지펴서 뒤처지던 지지율을 역전시켰는가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이가 계속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뭔가는 작업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찰이라는 이 단어 듣기만 해도 흠집내기 딱 적격 아닙니까? 어떤 후보든 간에 사찰 딱지만 붙이면 흠집내기 좋은 거. 이것이 지난날 국정원의 전공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박형준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만큼 민주당의 의혹 당사자로 몰아가기에는 딱 안성맞춤이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까지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상대 TV에 이런 거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건 사실 이제 민주당이나 저 국정은 깜짝 놀랄 겁니다. 첫째는 이 문제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터져나왔는가? 이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두 번째 의혹은 다른 국정원장 때는 이 문제가 잠잠하게 잘 처박혀 있다가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가 왜 터져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시점도 천질 텐데 왜 하필이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들였는가 하는 것. 넷째는 확인도 되지 않는 박근혜 정권까지 물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뭔가 작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정원이 관리해온 사찰성 정보 파일에 대한 공개 요구는 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이 지난 2017년 10월 출범해서 정보공개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본격화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이 정보들이 국가 안보에 관련되거나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노출할 수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었어요. 그러자 청구인 가운데 일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속을 다시 냈고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내 나라 네팔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이번 논란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법원 누가 있죠? 김명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과 박지원 국정원, 이거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 직후에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을 강도 높게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뒤졌습니다.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국정원이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이 문제가 터져 나온 것.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우연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으면 2017년에 했어야죠.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다 뒤지고 적폐청산이 뭐하고 국정원을 새로 개혁하겠다 했으면 그때 까발려서 잡아야 할 사람 잡아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국정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더더욱이나 4.7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이제 와서 박지원의 국정원이 이걸 공론화시켰느냐 이겁니다. 이게 국정원의 뭐 고위 임원이든 뭐 고위 관계자든 누구든 간에 국정원에서 얘기 안 했으면 SBS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의 국정원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의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공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야권으로부터 고도의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요. 이러면 국정원이 전혀 계획이 안 된 또다시 국정원이 정치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내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국정원이 4.7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12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뭐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사찰을 주장하는 여권이 이런 문제를 빌미로 국내 업무 대공수사권까지 다 빼앗고 국정원을 해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한 것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그럼 그때 정리를 했어야죠. 그리고 해외 업무만 전담하도록 여기에 올인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박지원이 가자마자 4년 전의 문제를 12년 전의 문제를 4년 전에도 아닌 이 정권 이 시점에 와서 이걸 꺼내들었냐 이겁니다. 솔직히요. 한번 우리 업무상 한번 따져봅시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회의원, 법조인, 연예인 뭐 한 1000여 명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정보를 취합하는 국정원의 업무 성격상 저는 고유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정보기관이 개인이건 단체건 뭐 무엇이 됐건 간에 관련된 정보가 취합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삼으려면 그것을 악용했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부부처에서 사찰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은 국내는 물론 국외 해외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는 정보기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정권 출범하면서 바로 이런 사찰 같은 전 정권의 문제를 깨끗이 일소하고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해외 정보기관으로서의 그런 정보만 취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와서 바로 이런 의혹을 받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도 못하게 하겠다고. 에? 국내 업무를 폐지한 사람들이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고요. 국정원 관계자들이야 이런 거는 그냥 뭐 블랙리스트 이것도 아니고 정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 이런 자료를 구축해둬야 된다. 이게 고유 업무입니다. 이래도 현 정권 들어와서 이런 꼬라지 보기 싫다고 국내 업무 모조리 폐지하고 해외 정보에만 치중하겠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박지원의 국정원이 아니었냐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나온 이 사찰 자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큰 문제가 될 사안이었다면 지난 4년 동안 왜 가만두었습니까? 그럼 이전 국정원장들은 헛수합이었습니까? 맹구였습니까? 적폐청산 칼 휘두를 때 그렇게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대공 전문가들 모조리 다 내쫓고 그야말로 지금은 헛수합이 국정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4.7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이유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이 국회에 물려가서 이걸 밝혀야 합니다. 여보시오들 이제 이런 거 국민들에게 안 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과 이낙연이가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이 정권 민주당이 불러 일으켜보려는 시쳇말로 북풍도 안풍도 아니 국정풍 이 태풍 안 됩니다. 이 양반들아. 국민들이 당신들 술수를 다 알아버려. 아무리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두고 보십시오. 이제 100번 역풍을 맞을 겁니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자꾸만 안민석이가 박근혜 정권을 물고 들어가기에 제가 뭘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문건도 다 까라고 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국민의힘이 바로 치고 나온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말 잘한 건 잘했다 그래. 싸움에 소스를 주고 어디를 취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면 바로바로 행동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격도 역풍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 지금 민주당에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까발렸다가 민주당이 손해보는 꼴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격에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면서 당시 도청 무슨 전남도청 경북도청 이 도청 아닙니다. 싹 훔쳐내는 도청 사건 주인검사를 내세워서 맞불을 놨습니다. 주인검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검사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입니다. 박 후보가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에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인검사였습니다. 바로 올렸어 이제.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부터 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 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여 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김대중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국회 정부에서 말을 한 박지원을 향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 이런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같은 당 국회 정부의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DJ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하태경 별로 좋아 안 하는데 물건 늘어진 거 이런 건 잘하거든. 이걸 좀 저 좌파를 향해서 매일 씹어내면 좋을 텐데 이 쓸데없는 우파를 공격하고 태극기 집회 공격하고 이 사람도 참 골때리 빨리 그 좌파에 물 좀 빼라고. 예? 하태경 씨 이렇게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하잖아. 딱 앞에서 박민식 후보가 딱 김대중 정권 까발려버리니까 하태경이가 딱 노무현 정권 물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좌파에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국정을 통해서 이낙연,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태년까지 이명박 정권 딱 문제 삼으니까 세월호 7시간의 기술자 딱 안민석이가 나와서 박근혜 정권도 똑같을 거다 싹 말아 엿보잖아요. 똑같이 딱 말아 여니까 딱 되잖아. 부산 지역구 출신의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탈정치를 선언한 박지원의 국정원이 이번 사건 때문에 다시 국내 정치에 연루될 공산이 커짐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 논란의 중심에 박지원과 국정원이 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박지원이 진짜 탈정치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또 국정원의 허물어진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랬다면 이 문제는 지금이 아닌 4.7 보궐선거 이후에 조용하게 다루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치구단 박지원의 리스크이겠습니까? 아니면 박지원이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은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보궐선거에서 박형준 하나 날리기 위해서 사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가 자신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꼼수들이 이제는
아무리 꼼수를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 박지원 문제처럼 죄송합니다만 손상TV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마타도가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분석하기 싫으면 손상TV나 제대로 보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무슨 방어를 펼쳐야 될지, 어떤 전략 전술로 적하고 싸워야 될지 공부를 좀 하시라고. 싸울지는 몰라도 전략과 전술은 짜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답답해. 자, 이건 이 문제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 탈정치화를 선했던 박지원의 국정원이 이걸 까발렸다는 데에서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그것이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